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2장. 구라모치의 말솜씨에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한 얼굴로 그토록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지 두개골을 잘라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항의하는 고객을 적당히 뭉치는 건 그로서는 일도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지극히 단순한 계기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요. 구라모치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금괴라는 걸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외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금덩어리 말이에요. 마키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찾아온 여자는 흥미가 있는 표정으로 구라모치를 바라봤다. 순식간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에 관한 한 구라모치는 가히 천재적이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금을 어디다 보관하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구라모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배우마냥 양손을 펼쳤다. 아무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일즈맨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혼을 내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게다가 금을 보관하는 장소라니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금을 판다면 어딘가 반드시 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할 텐데요. 마키바 할아버지가 산 금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구라모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 그래도 그게 이상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회사에 들키지 않고 알아봐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서두르겠습니다. 뭐라도 알게 되면 즉시 연락드리죠. 그리고 구라모치는 수첩을 꺼냈다. 아, 그러고 보니 성함도 모르네요. 그러자 그녀도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우에하라예요. 우에하라. 한자로 이렇게 쓰나요? 구라모치가 수첩에 한자를 적어 보였다. 네, 맞아요. 성 말고 이름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도요. 그러자 그녀는 우에하라 유키코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마키바 노인이 그녀를 유키짱이라고 부르던 생각이 났다. 해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도 고객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왔어요. 구라모치가 또 내 동의를 구했다.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우에하라 유키코와 헤어진 우리는 곧장 회사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이라니, 뭐 말이야? 그가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되물었다. 우리 회사가 이상하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잖아. 하면 좀 어때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뿐이야. 그러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다행히 우리 외에는 타는 사람이 없었다. 이상한 걸 알면서도 고객에게 권유했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더러운 수법을 써가면서. 그가 화를 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층수 버튼을 눌렀다. 세일즈에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어. 처음에 뭐라고 교육을 받았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팔 수 있을까만 생각해라. 잊었어? 그럼 그 여자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정말로 조사할 작정이야. 아니면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런 것뿐이야? 뭐가 그렇게 심각해? 구라모치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하, 너 그 여자한테 반했구나? 하긴 되게 미인이더라. 너야말로 그 여자 마음에 들려고 되자는 소리를 한 거 아니야? 내 물음에 구라모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내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사라졌다. 나는 공용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다른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외근 담당자들은 회사에 있어 봐야 할 일이 없다. 유일한 예외가 변장 담당인 구로사와였다.
잠시 후 구라모치가 돌아왔다. 잠깐 따라와 봐. 좋은 거 보여줄게. 뭔데? 따라와 보면 알아. 그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탄 그는 한층 위의 버튼을 눌렀다. 그 층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위층도 동서 상사가 사용해. 몰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 1층에 층별 안내판이 있었지만 그 층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살풍경한 복도가 나왔다. 복도 중간이 막혀 있고 거기에 조그만 철문이 나 있었다. 문에는 계산기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 여는 자물쇠가 붙어 있었다. 왠지 무시무시하네.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정답이야. 그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구라모치는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 하나를 골라 구멍에 밀어 넣고 버튼 몇 개를 눌렀다. 그러자 지 하는 소리와 함께 철컥, 잠금 장치가 풀렸다. 구라모치가 손잡이를 잡아 힘껏 돌리자 희미하게 삐거덕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다. 자, 들어가. 들어가도 돼? 응. 다소 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방에 붉은 조명이 어슴푸레하게 켜져 있었다. 잠시 후 어둠의 눈이 익자 눈앞에 철창 같은 것이 보였다. 그 철창에도 문이 있었다. 여긴 뭐 하는 데야? 보관실. 구라모치가 대답했다. 손님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개 중에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금을 사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금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지 보고 싶어 해. 만약 보여주지 않으면 VIP를 놓치게 되지. 그런 경우 이곳에 데려오는 거야. 오늘은 없었지만 고객을 안내할 때는 아까 들어온 문 옆에 경비원을 세워둬. 그리고 그는 쿡쿡 웃었다. 물론 경비원 복장을 한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금이 보관돼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철창을 가리키며 물었다. 철창 안쪽에는 복도가 이어져 있고 그 복도 양편에 각각 문이 있었다. 고객님. 구라모치가 느닷없이 크게 외쳤다. 고객님이 구매하신 금은 모두 이 앞 창고에 보관됩니다. 경비원이 24시간 경비를 서는 이곳은 들어오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중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컴퓨터에 등록된 비밀번호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고 이 철창에도 특수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객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안쪽의 보관 창고까지 전부 감시 카메라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창에는 적외선 감시 장치가 둘러쳐져 있어 무단 침입자가 한 발이라도 내디디면 그 순간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관한 한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한 뒤 내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안내는 전용 복장을 한 가이드 여성이 하지. 그 여직원을 컴패니언이라고 불러. 물론 그녀 역시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말이야. 나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봤다. 벽 한쪽 구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 설명만으로 고객들이 납득할까? 대개는 납득하지 못하지. 구라모치는 철창으로 다가가며 다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른 열쇠를 골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철컥, 철창문이 열렸다. 그 자물쇠는 어떤 점이 특수한 거야? 글쎄다. 나도 잘 몰라. 자, 들어가자. 구라모치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려던 나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걸음을 멈췄다. 적외선 장치가 있다면서. 한 발이라도 내디디면 경보가 울린다고 했잖아. 그러자 구라모치는 등을 쭉 펴고 다시 가이드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는 경비실에 연락해서 감시 장치의 스위치를 꺼놨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들어가셔도 경보는 울리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보가 된 기분으로 나는 철창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벽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적외선 감시 장치라는 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보통은 구라모치가 말했다. 여러분의 발 쪽에 적외선이 흐릅니다. 거기에 물체가 닿으면 침입자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의 차단 장치가 작동하죠. 차단 장치는 어떤 거야? 경보가 울리면서 이제까지 지나온 문들이 모두 자동으로 닫힙니다. 계단의 셔터도 내려지고 엘리베이터도 정지됩니다. 즉, 침입자가 여기 갇히는 거죠. 경보는 경비실에도 울림으로 당연히 경비원이 달려옵니다.
동시에 가까운 파출소에도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말투 좀 집어치울 수 없어? 질문은 더 없으십니까? 감시 장치랑 차단 장치는 알겠어. 그런데 정작금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보다. 나는 구라모치를 바라봤다. 왜 너만 이런 사실을 알지? 아니, 나만 몰랐던 건가? 그 질문에 구라모치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머리를 긁어댔다. 설명하기 난감한 듯했다.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일부 세일즈맨만 아는 사실이지. 물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면 고객이 금 보관 창고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당황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한 고객 중에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던 거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구라모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되도록 가르쳐주지 말라는 게 회사 방침이야. 당연하잖아. 세일즈맨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보관 창고에 대해 짓거려대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 그러니까 회사의 신임이 두터운 세일즈맨에게만 가르쳐준다 이 말이군. 그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지. 너는 신임이 두터운 거고? 그렇게 되나? 구라모치가 다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금을 보고 싶지? 그 여자. 우에하라 유키코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금 보관 장소를 모른다고 했잖아. 왜 안 알려주지? 알려줬으면 보고 싶다고 했을 거야, 아마. 그야 그렇겠지. 그게 싫어서 그랬어. 왜냐고 물으려 했을 때 구라모치가 문에 열쇠를 꽂았다. 그 문 역시 철제로 보였다. 구라모치가 뒤를 돌아봤다. 자, 마음껏 보시죠. 보고 싶다고 하신 물건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을 헉 삼켰다. 어둠 속에 층층이 쌓인 금괴가 밖에서 들어온 희미한 불빛에 어슴풀의 윤곽을 드러냈다. 자세히 보니 금괴 앞에 유리로 된 칸막이가 있어 금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금괴 더미 뒤쪽으로는 은색 금고가 보였다. 고객님의 금은 저 안쪽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금은 당사가 보유한 금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라모치가 뒤에서 설명했다. 엄청나네. 정말 있긴 있구나. 내심 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뜻밖이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죠, 고객님. 진짜 금입니다. 그 말투 좀 집어치우라니까. 나는 유리 칸막이 가까이 다가갔다. 조명이 거의 없는데도 금의 광채가 눈부셨다. 몇 번이고 눈을 깜빡거렸다.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감탄하는 사이에 뭔지 모를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서서히 커져 내 머릿속 한 구석을 점령했다. 다음 순간 나는 그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떻게 우리 둘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지? 아무리 신임이 두터워도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구라모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외면했다. 가령. 내가 계속했다. 지금 이 유리를 두드려 깨고 안에 있는 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 물론 곧 잡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도 우리 둘만 여기까지 들어오게 놔두는 건 너무 부주의하지 않아? 경보 장치도 꺼놓았다면서 말이야. 유리를 깰 필요도 없어. 그가 열쇠 꾸러미를 들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도 여기 있어. 나는 흠칫했다. 그런 열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져왔지?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열쇠 꾸러미, 야마시타의 책상에서 허락 없이 가져온 거야. 야마시타가 열쇠 관리자야? 그렇다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잖아. 괜찮아. 어째서? 구라모치는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유리 칸막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열쇠 하나를 집어 그 끝으로 유리 표면을 콩콩 두드렸다. 이 유리는 두께 2cm의 방탄유리입니다. 미국 FBI가 추천하는 제품이죠. 1m 거리에서 권총으로 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거기까지 말한 후 그는 콧방귀를 뀌었다. 2cm짜리 방탄유리 좋아하시네. 그랬다면 이렇게 싸구려 같은 소리가 나겠어? 그리고 다시 유리를 콩콩 두드렸다.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있잖아, 다지마. 내가 가이드 흉내를 낸 건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설명이 사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럼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이지. 거짓말이고 말고. 다 거짓말이야. 웬만한 도둑은 문마다 달린 자물쇠를 여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야. 적외선 감시 장치 따위도 없어. 경보가 울린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애초에 경비실 자체가 없어. 이 유리도 보통 유리야. 내 말대로 쉽게 깨뜨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데다 금을 보관하는 거야? 저게 금이란 말은 사실이지? 나는 유리 칸막이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라모치가 금괴를 바라보며 팔짱을 끼웠다. 글쎄, 저 안에 있는 금을 전부 모으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나 될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유리 칸막이 안쪽을 가만 바라보는 동안 알게 되었다. 모조품이야? 내가 신음하듯 물었다. 아마도 종이 박스나 스티로폼에 금분을 입혔겠지. 진짜 금괴를 이런데 방치할 리 있겠어? 저건 금을 보러 온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소품일 뿐이야. 어린애 속임수, 아니 노인네 속임수지. 그러잖아도 노안인데 조명까지 저렇게 낮춰놨으니. 그럼 금고 안도 비어있겠군. 진짜 금고이기나 한지 의심스러워. 베니어판에 알루미늄 도료 같은 걸 발라서 금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거야. 복도에 그럴싸해 보이는 차단벽이나 이 방은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철거할 수 있을 테고. 여차하면 증거를 인멸해야 하니까. 이런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아? 글쎄, 다른 직원과는 그런 사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어.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내가 스스로 알아냈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 말에 구라모치가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는 게 이상하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수상한 겉투성이인걸. 대표적인 예가 이 산더미같이 쌓인 금괴야. 너 금의 비중이 얼마인지 알아? 비중이라 얼마였더라. 비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조차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이었다. 20 정도야. 즉 같은 체적일 때 무게가 물의 20배지. 사방 10cm짜리 정육면체 금의 무게가 20kg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쌓여있는 금만 해도 1톤이 넘는다는 얘기잖아. 만일 금이 저 금고 안을 다 채우고 있다고 치면 그 무게는 수십 톤에 달할 거야. 거기에 금고 무게까지 더해봐 이 방 하나만 해도 무게가 얼마겠어.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이 그런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까?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 말이야. 아마 진짜 금이라면 바닥이 뚫리고 기둥이 뒤틀렸을걸. 듣고 보니 그랬다. 그러나 나 자신의 우매함을 감추려고 소심한 반론을 펼쳤다. 금고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그 나름의 공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 아래층에 뭐가 있지? 바로 우리 사무실이잖아. 기둥도 몇 개 없는 널따란 사무실 말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 이건 애초에 사람을 속이려고 만든 장치니까 속는 게 당연해. 다만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모순을 눈치채게 되어 있어. 너도 언젠가는 눈치챘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위로하려는 듯한 그의 말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너는 언제 알았어? 언제였더라? 구라모치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선배와 함께 몇 번인가 고객을 여기로 안내한 적이 있어. 아마 작년일 거야.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그 후로는 사기라는 걸 알면서 금을 팔았단 말이야? 말하고 나서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금을 판 게 아니라 금 예탁 증서인가 뭔가 하는 종이 조각을 팔았지. 게다가 너는 그런 일에 나까지 끌어들였어. 사기에 가담하도록 말이야.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구라모치는 벽에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다가 바닥에 엉덩이가 닿자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았다. 사기칠 생각은 없었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있지도 않은 금이나 팔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보관 창고에 진짜 금이 없다는 사실뿐이야. 동서 상사가 어딘가 다른 장소에 숨겨두었을지도 몰라. 금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이 없다는 증거도 없단 말이야.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사기라고 할 수 있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확인해 봤어야지. 이 보관 창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는 세일즈맨이지 경찰이 아니야.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놔두면 안 되나?
피해자가 늘어나잖아. 우리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왜 피해자라고 단정하지? 금을 사겠다고 계약한 것뿐인데. 하지만 금이 계약자들 손에 없잖아. 해약하겠다고 나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그게 피해가 아니고 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그건 회사와 고객 사이의 문제야. 우리도 회사의 일부야. 구라모치가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다. 회사에 고용된 건 사실이지만 회사의 일부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고객만이 아니야. 존재하지도 않는 걸 팔도록 지시받은 우리도 피해자지.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우리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역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계약에 관여한 책임이 있잖아. 무슨 책임?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동서 상사와 고객의 것뿐이야. 너, 내 도장을 찍은 적이 있어? 없지? 우리는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일 뿐이야. 그걸 모르겠어? 노인들이 목숨과도 같은 돈을 날릴 걸 뻔히 알면서 강제로 계약을 맺게 했잖아. 그런데도 제3자라는 거야? 누가 그래, 돈을 날릴 걸 알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확실한 건 이 보관 창고에는 금이 없다는 사실뿐이란 말이야. 그 이상은 나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언제 강제로 계약을 맺게 했어? 이시아라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를 상대로 강도 같은 짓을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가와모토 할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때 나는 금을 사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할머니가 자진해서 사겠다고 했지. 사겠다고 하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강제로 계약을 맺게 한 거랑 같나? 내가 가와모토 할머니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삼각뽑기는 뭔데? 당첨 뽑기를 뽑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회사로 데려오지 않았어? 그건 세일즈의 수단일 뿐이야. 일단 회사로 데려오라고 명령 받았으니까 그걸 따른 거지. 그리고 삼각뽑기로 데려온 고객과의 계약은 우리 두 사람의 실적으로 치지도 않아. 야마시타의 실적에 들어가지.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속인 건 사실이야. 동서 상사가 수상한 회사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리도 없고. 그 말을 뱉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나도 너랑 다르지 않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게 됐어.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했어. 고객보다 나 자신이 중요해서 말이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우선이야. 구라모치의 말에 다시 분노가 끌어올랐다. 얼굴을 들고 구라모치를 노려보았다. 내 표정에 기가 눌렸는지 그가 시선을 내리깔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없어. 우리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만 원한을 살 우려는 있겠지. 우에하라 유키코의 눈빛 봤지? 처음에는 우리를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보더라. 원한을 살 만도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구라모치는 가짜 금을 등지고 섰다. 윗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쉬쉬하고 있지만 요즘 회사의 클레임이 늘고 있어. 개중에는 변호사를 앞세워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도 있나 봐. 우에하라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사기 수법이 오래갈리 만무해. 그래, 아무래도 사기라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서 상사는 침몰 직전의 배라고 할 수 있어. 침몰하는 배에 탄 쥐새끼 신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구라모치가 소리를 낮추었다. 슬슬 도망칠 때가 됐어.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